제가 봤을 때는 꼴 좋다 같은 거긴 한데요. 네. 네, 그게 단순히 비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네. 박근혜 이후로 저만 이겨봤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쓰던 인간을 보면서 네. 제가 만약에 또 한 번 그런 역할을 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네. 내가 왜?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두 번 속은 바보죠.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보면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은 네. 맨날 무슨 뭐 어디 뭐 누구랑 누가 연대하느냐 마느냐.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 중에서 이준석과 오세훈과 모 인사가 연대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직 모 인사 측 지지자들만 그거 하면은 뭐 기회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정치를 부탁해는 이제 12월 2회에서 세 번째 이제 좀 나와주고 계십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지금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다 뭐 이준석 팬들의 엄청난 화력이 딱 느껴집니다. 예. 저희 이제 저희도 이제 저랑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다 동갑인데 이제 40대 이제 2026년이 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40이 넘은 영포티 아닙니까? 예. 이제 스윗하게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방송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유튜브 방송 많이 나가지만은 네. 진짜 보수정의 암울함 애들 얘기할 때마다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후에 할 텐데 이제 시작은 좀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제 특히 대표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해커톤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저 원래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니까요. 제가 해커톤에 나가서 이 기술의 첨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좀 경험해야겠다. 왜냐면 해커톤은 개발자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제일 기술의 선봉에 서 있는 친구들이 자기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기에 오는 곳인데 나가서 저희 팀이 괜찮은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습니다. 올라온 거 봤는데 사실 쓰신 글들의 절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도록 만든 건데 forward.page fwd.page 이렇게 해서 접속하면은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해커톤 결과물 가지고 그 경쟁을 해요. 이걸로 해서 얼마나 많은 유료 결제 사용자가 나왔냐 가지고 1,000만 원 상금 탑니다. 오우야, 크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팀이 또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기간인 거죠? 그 기간인 거죠? 이번 금요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아마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결제해 주셔야지 1등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거 꼭 이 대표 말 써보면 재밌는 서비스니까요.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가 지선 준비하는 거를 보면 되게 신선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뭐 이제 3,000원짜리 가이드북도 이제 뭐 만드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후원에도 사실 원클릭하면 바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도 또 구축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의원, 시의원 나오는 분들,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광역의원 나오는 분들이 후원회를 결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게 동네 구의원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번듯한 후원회장을 모시고 그리고 또 거기 후원회 사무실 두고 후원회 사무 직원 두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는 있으나 거의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에서 선관위에 또 문의해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갈라가지고 개혁신당 중앙당 후원회에다가 그 후보 이름으로 지정 기탁을 하면은 저희가 그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저게 상품을 재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발언인데 사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뭐 지금 쇼츠 찍으셨고 해서 4,000명을 모으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모객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400명 정도 왔습니다. 오, 많이 왔네요. 근데 지금 선거전까지 한 1,000명 이상 와야 되는 거고요. 사실 4,000명이면 전 지역구 후보 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한 1,000명 이상 오면은 아마 제3지대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치를 달성한 것이다. 주변에 뭐 개혁신당에서 출마해서 뭐 사실 출마 비용도 없고 한편으로는 양당의 공천들이 얼마나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실 거예요. 뭐 생생하죠. 정치를 이 마음고생 없이 하고 싶은 분들은 우선 개혁신당을 두드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무래도 이제 대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광역 의원 말고 이제 좀 광역단체장급 후보들을 얼마나 낼 것이냐도 관심인데 지금 한 6분 정도가 7명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충남, 세종 그리고 저희가 한 군데 더 있나요? 인천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인천까지 있군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경기 같은 경우는 또 비어 있고 몇몇 곳도 비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경기는 저희가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경기는 지금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2024년, 2025년 계속 선거를 치르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제 저희가 당을 차린 다음에 재선거 이제 그만 나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가지고 선거 치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부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뭐 이준석이 안 나가는 것이 무슨 뭐 내빼는 것이 저만큼 선거 맨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위 뭐 경상도 말로는 하고제비 소리 들을 정도로까지 제가 맨날 선거 나가가지고 그렇죠. 상습 출마자가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자기 지지하는 정치인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준석이 선거 안 나가서 문제입니까? 나가서 문제지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의외입니다. 그런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보궐선거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면은 네. 그게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모시려고 막 뭐 이렇게 여기저기 어레인지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좀 그러면 좀 뭐야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인사, 우리가 좀 알만한 인사 이런 분들도 좀 있나요? 있죠. 예,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마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제 있어서 이제 후보들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러분들이 문의가 오는데 또 네. 한편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금 보수 진영이 워낙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주저를 많이 합니다, 다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상. 근데 이제 뭐 보궐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 3명인데 사실 좀 더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데 관련해서 좀 이렇게 공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면 개혁신당 이제 3% 정도로 왔다 갔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대선을 하셨을 때는 8% 넘는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전국에서 대선 두 달 전에는 1%였어요 또. 그런가요? 이게 개혁신당 지지율이라는 게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양당의 경선 기간 때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쪼가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선 때도 이제 그때 국민의힘 경선하고 민주당 경선하고 이럴 때는 쫙 줄어듭니다. 응답률 자체가 이제 그 양당 지지층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선거가 진행되고 공천이 끝나고 선거되는 과정 중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은 또 이제 또 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 경우 많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다가올수록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은 더 오를 것이다. 공천 기간이 끝나면은 전화 우선 기다리다 받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뭐 여기저기 기다리며 받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보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게 이제 극우로 쪼그라들고 좀 이제 질이 멸렬한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중도 보수, 합리적 중도 보수인 분들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정당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주목해볼 만한 여론조사가 이제 정당별 호감도 여부에서 이제 개혁신당의 비호감도가 76%, 국민의힘이 70%인데 국민의힘보다 높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대로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반감 플러스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개혁신당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황이 반영되는 거죠. 예전에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을 해보면 바른미래당이 중도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좋아할 것 같으면 양쪽이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항상 인용하지만은 정치인 비호감 조사하면 1위가 안철수였어요 항상. 안철수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비호감도 1위 먹고 시작하는 게 양당에서 X 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구조적인 상황이 좀 발생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럴 만큼 제3지대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조국혁신당처럼 민주당이 이중대처럼 인식되면은 그게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호감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우선 윤석열 측과는 상극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안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사실 비호감도를 좀 좁혀내는 모습들이 사실 지선과 함께 병행이 제가 국민의힘 가면 또 바로 그건 또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가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비토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량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은 제가 한 10년째 안철수 의원이 1등했어요. 제3지단 동안에. 그럼 이제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신다면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없어질 테니까 그럼 또 이제 확 달라질 수 있다. 안 가니까 그런 거지. 그런 식의 뭐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선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이제 사실 2022년 때 12대 5라는 이제 대승을 이룬 진두지휘를 한 주역 아니십니까 이 대표가. 근데 사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지선 판세 얘기 나오는 건 16개 중에서 경북 빼고 심지어 대구까지도 오늘 영남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김부겸 후보가 모든 후보를 다 이기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16개 중에 경북 빼고 15개 전패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어떠세요? 좀 바라보는 심정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꼴 좋다 같은 거긴 한데요. 그게 단순히 비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저는 2021년과 2022년에 제가 김종인 이준석 체제가 아마 10년, 20년 뒤에도 보수 진영의 뼈아픈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전술적인 면을 통해 가지고 보수 진영이 50%를 넘어서는 지지세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윤석열과 그 일당의 무리들의 욕심 때문에 다 말아먹은 거거든요. 단적인 예를 보세요. 제가 그때 2022년에 대선 끝나고 지선하기 전에 뭐 이제 전장현 문제 같은 것들. 네. 전장현이 얼마나 그 투쟁 방식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4호선 타는 서울 시민들의 볼모를 잡는 형태냐 그랬는데 네. 그때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이준석이 몰아내려고 그거 공격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막 김예지 의원 가가지고 뭐 무릎 꿇고, 그렇죠. 예,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히려 김예지 의원이 가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뭐 잘못했다는 듯이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도 뭐 윤핵관 쪽에서 공격하고, 네. 뭐 장애인 혐오니 그게 어떻게 장애인 혐오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와서 그런데 그게 한 4년 지난 다음에 전장현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요, 이준석이 한 말이 맞았던 거죠. 여론이 어떻게 갔습니까? 전장현이 자기 주장을 저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매번 맞는 지점을 들어가 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이 득점할 만한 포인트를 다 깎아 날려먹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어제 그제 뭐 나왔습니까? 그 박홍근 그 청문회? 청문회에서도 보면은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노인 무임승차 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출퇴근 시간대.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이준석이 먼저 건드린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 건드렸을 때 보수 진영에서 먼저 개혁신당 때리려고 저거는 노인 비하다. 그리고 뭐 노인 혐오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정작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 그 지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공략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때리나요? 그것 때문에? 안 때리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의 구조적인 이런 멍청한 플러스 시기심 때문에 2021년, 2022년에 완전 그 지형을 만들어 놓은 거를 다 무너뜨렸어요. 예,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럼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다시 구축한다? 그게 양치기 소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21년, 2022년에 그 아젠다 셋을 완전히 날려버린 것.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네.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진짜 한 20년 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매번 말 꺼내던 거였는데 그 민주당 걸 갖고 자기 진영에 수류탄 집어넣는 바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아젠다 설정 능력을 가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건 저는 가능성 없다 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무임차 건드리니까 네. 뭐 김문수 전 지사부터 해서 나와가지고 뭐 이거 뭐 바로 욕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이 보면 기가 차죠. 예. 그렇죠.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거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아젠다 설정도 할 줄 모르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오늘 그냥 주저주저 이런 얘기 해보면은 네. 편하게 하십시오. 어제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그 저를 아끼고 또 보수진을 아끼는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네. 이 대표 근데 국민의힘이랑 진짜 뭐 해볼 생각 없어 그래가 제가 딱 얘기한 게 뭐냐면요. 2021년 이쯤에 다 해봤습니다. 예. 그 박근혜 이후로 저만 이겨봤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쓰던 인간들을 보면서 네. 제가 만약에 또 한 번 그런 역할을 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하더라도 네. 내가 왜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대통령 하시려면 하셔야지. 아니요, 그런다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해놓으면은 또 다시 무슨 뭐 혐오니 갈라치기니 이상한 개념 들고 와가지고 사람 바보 만들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했더니 뭐가 좋느냐, 저 개인에게 그리고 진영에게 뭐가 좋느냐. 윤석열은 지가 잘 나가야 당선된 줄 알고 오히려 개혁까지 터뜨리고, 네. 그 진영은 무너지고, 네. 이준석 개인은 고생시키고. 네. 보통 그러니까 이게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네. 예.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왜 당선된지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지 잘난 줄 알고 개업하는 놈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아주 요행으로 네.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뭐 제가 역할을 해가지고 보수진영에 득이 된 일을 했다. 네. 이준석이 했다 안 할 거예요. 예.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이란 대선 후보가 있고 이준석이란 당 대표가 이걸 이렇게 당선되도록 돕는 이제 이런 형태일 거였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준석이 이 요체가 돼가지고 메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국면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보수진영의 가장 큰 문제 뭐냐면 그 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확신? 제가 두 번 속은 바보죠. 예, 두 번 속은 바보죠 지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모 정치인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똑같은 수준이에요 보면은. 윤석열 하수인의 지지자답게 보세요. 지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결국에는 보수진영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보수의 아젠다를 구축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보수진영은 반대해야 돼요. 트럼프주의 같은 거는 저는 오히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최상위급 엘리트들이 저랑 교류하던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트럼프주의예요. 고립주의, 네. 자국 우선주의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그 뭐랄까요, 가치를 상실한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 엘리트층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네. 미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그럼 이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 일각을 보면 자기들의 명예 미국인인 것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기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전환길 씨 정신나가 저한테 했던 거 보세요. 제가 아니 트럼프가 음모론자입니까? 자기는 대단한 거 주장했다 싶을 거예요. 음모론자 맞죠.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트럼프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가 부정선거론자인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죠 그거는. 근데 그 말 듣고는 야 너 걸렸다 미국에 신고해가지고 너 이제 뭐 그게 지금 보수 진영의 아젠다 수준이라는 게 최악인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요 상당수의 엘리트나 아니면은 그런 의사결정권자 중에 상당수는 지금 트럼프주의의 위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네. 지금 이란 전쟁도 보세요. 예, 그 명예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치한 식의 보수주의. 예. 트럼프가 뭐 공화당이니까 보수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뭐 관세 때문에 괜히 이제 뭐 한미 FTA도 사라지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합리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주의에 대해서 반감 또는 이제 좀 불안감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은 야 저 보수 저거는 진짜 뭐 CIA에서 돈 먹고 저러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국익을 앞둔 상황에 있어가지고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느냐. 네. 예, 저는 굉장히 이런 게 거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보면 제가 한심한 게 뭐냐면은 네. 맨날 무슨 뭐 어디 뭐 누구랑 누가 연대하느냐 마느냐.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 중에서 이준석과 오세훈과 모 인사가 연대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오직 모 인사 측 지지자들만 네. 그거 하면은 뭐 기회가 생겨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모 인사라고 하는 건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네. 뭐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이런 지방선거 판에서는 사실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있고 뭐 이준석, 한동훈 요 이제 플레이어들의 사실 행보가 어떻게 뭐 보수 진영의 뭐 성패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되게 관심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요 그 모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요. 네. 모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만약 언론에서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예.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저번에 나오셔서도 이제 출마하는 것도 가이드도 주시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라면 서울시장 나가겠다. 네. 예? 저라면은 제가 뭐 보궐선거에 예를 들어 개항에 먼저 나가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 제가 그 했던 게요. 저는 사실 맞는 말이었죠. 지금 개항 나갔으면 개항을 한 5바퀴 돌았겠죠. 사진을 10만 장은 찍었을 거고요. 예.